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토요일에 경자 채널에서 인사를 드리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청약하는 종목이 너무 몰려있다 보니까 오늘도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두 종목 청약을 시작하는데요. M83은 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ENCell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NCell은 8월 12일 월요일과 화요일까지 청약을 하고요. 환불기간에 광복절 휴일이 끼어있기 때문에 금요일에 환불됩니다. 그러므로 비례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환불기간이 3일이라는 점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8월 23일 금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날은 ENCell만 단독 상장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상장 일정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ENCell 의약품을 위탁 생산해주는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CMO 사업이라고 하는데 세포나 유전자 치료제 등 특수의약품을 소량씩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이 회사는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약품을 위탁 생산해주면서 21년부터 실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21년에 매출액은 39억 원, 22년에는 73억 원, 그리고 작년에는 105억 원의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위탁 생산해주는 캐파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고 있지만 신약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희귀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대표이사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여하튼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현재 세 종류의 파이프라인이 임상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 1상 단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약을 개발하는 속도는 다른 바이오 기업에 비해서 조금 느린 편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세 가지 파이프라인 중에서 샤르코 마리투스병 이 치료제를 개발하게 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잠깐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샤르코 마리투스병은 유전병이라고 하는데요. 신경이 손상되면서 점점 운동 기능과 감각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병이 삼성가가 대대로 앓고 있는 유전병이라고 합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나 CJ 창업주인 이맹희 회장님도 이 병을 앓았고요. 이맹희 회장의 자녀인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현재 이 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의 대표이사는 삼성서울병원의 교수 출신인데요. 지금도 삼성서울병원의 교수를 겸직하고 있으면서 ENCell을 창업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삼성 쪽에서 지분 투자를 받았는데 삼성생명이 지분 약 4.2%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 자금으로도 삼성 쪽 자금이 약 5% 정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삼성가의 유전병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삼성서울병원 교수에게 신약 개발을 위한 지원금 형태로 지분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ENCell은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약을 개발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하튼 아직은 임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삼성 쪽에서 후원을 하고 있다는 기업이라는 부분도 약간 주목받을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면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면서 매출은 나오고 있지만 매출보다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비를 크게 지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권신고서를 보니까요. 회사는 26년부터 흑자가 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전망대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을 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이 회사도 잘 성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기술 특례 조건으로 상장하게 되고 27년 실적을 추정해서 공모가를 산정했습니다. 잠시 후에 공모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현 시점에서 회사의 밸류가 적절한지 따져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밸류 체크는 오늘 생략하도록 하고 그럼 수요 예측 결과부터 보면서 조건을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949대 1이었고 2106개 기관이 수요 예측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모 합격을 신청한 비율은 0.2%였는데요. 같은 일정으로 청약하는 M83과 거의 비슷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합격을 신청하면서까지 물량을 꼭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기관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의무 합격은 수량 기준으로 0.2%, 건수 기준으로는 0.5%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일반적으로 건수의 신청 비율이 더 높으면 최종 배정에서 확약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도 이 종목 확약 신청 비율이 너무 적었으니까요.
최종 배정에서도 확약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15,30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밴드 상단 가격으로 결정이 되었고 상단 가격 이상을 신청한 비율이 98%였지만 55%가 상단을 신청했으니까요. 공모가는 무난하게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엔셀 이번에 IPO로 240억 원을 모집하고 공모가 기준으로는 1,598억 원으로 상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엔셀은 이번 IPO로 약 157만 주를 모집하는데 우리사주조합의 3% 비중으로 4만 7천 주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39만 주를 배정을 했습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인데요. 일반 고객은 13,000주까지 착약할 수가 있고 13,000주를 착약하려면 증거금은 약 1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신청 수량은 10주로 증거금은 76,500원이 필요하고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상장일 유통 물량을 체크하기 전에 먼저 전환 우선주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 상장하는 종목들은 전환사채나 전환 우선주를 상장하기 전에 미리 다 보통주로 전환을 하고 등장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종목은 전환하지 않은 우선주가 남아있다는 게 약간 독특한데 여하튼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장하게 되면 7일 이내에 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예정인데요. 주식수는 109만 주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식들은 보통주로 전환하고 한 달간은 의무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장일에 추가될 수 있는 물량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주로 전환하는 가격이 21,000원이거든요. 앞서 공모가가 15,3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공모가 대비 거의 5,000원 비싸게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미리 투자를 하는 주주들의 취득한 가격이 공모가보다 더 높은 경우가 상당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원래 이 우선주도 공모가가 결정이 되면 공모가에 연동이 되면서 주식수가 늘어나는 조건이었지만 아마도 상장을 시키려고 주식수를 늘리지 않고 1대1로 전환을 하겠다고 한국거래소와 약속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리 투자했던 기존 주주들의 물량 109만 주는 공모가보다 5,000원 더 비싸게 취득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상장하고 나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주 유통 물량까지 감안했을 때 상장일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은 314만 주로 전체 주식의 30% 정도 물량이 상장일에 유통될 수가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 유통금액이 481억 원이니까 유통 물량은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163만 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주주가 보유한 물량과 거의 비슷한 물량을 보유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주주의 명단을 보면 재무적 투자자가 96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 개인 주주는 66만 주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재무적 투자자가 약 30만 주 정도 더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하튼 기존 주주 물량이 적지 않잖아요. 기존 주주의 스탠스가 상장일 흐름에 영향을 크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스톡옵션도 엄청 많더라고요. 행사 기간에 시작된 스톡옵션이 약 70만 주 정도 되고 행사 가격이 1,600원부터 11,000원까지 분포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모든 스톡옵션은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상장일부터 스톡옵션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증권신고서를 보니까 스톡옵션 중에서 직원들이 보유한 50만 주 정도가 상장일에 행사가 가능하다고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스톡옵션 물량 50만 주는 상장일에 추가될 수도 있고 이 50만 주는 전체 주식의 4.8% 수량이거든요. 그러므로 스톡옵션까지 감안을 해보면 결국 이 종목도 상장일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은 조금 많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6개월 환매 청구권이 부여가 되어 있는데요. 6개월간은 공모가 90% 가격으로 환매를 해준다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번 주 상장했던 아이빔 테크놀로지에서도 보셨겠지만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는 종목은 조금 느긋하게 흐름을 관망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기술 특례로 상장하는 케이스이고 유통 물량도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패스를 하는 게 무난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개인적으로 전환 우선주 가격하고 환매 청구권은 조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가성비 청약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월요일에 청약이 끝나는 TDS팜 2일차 청약을 예상을 해볼 텐데요. 아무래도 주말을 끼고 청약하는 일정이다 보니까 금요일에 청약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내일 저녁에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일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